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8월 9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가 오늘 좀 화끈하게 돌렸네요. 또 2.87% 해가지고 이제 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제가 원래 요런 실업 관련해 가지고 수당 청구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좀 잘 설명 안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왜?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 한번 공포감을 줬던 경기 침체, 요거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금리나 이 CPI 이런 게 이제 시대마다 좀 지수 시황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바뀌어요. 이전에는 처음 금리 인상하고 하던 시절에는 이제 CPI 발표에 따라서 인플레가 잡히냐 마냐, 그리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은 어땠죠? 이제 금리 인하, 인플레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엮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는 경기 침체라는 우려 때문에 지수를 한번 공포감을 줬고, 그에 따라서 이 고용지표 같은 것들 비슷하게 지금 이게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나, 경기 침체가 심한가, 요것 따라서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시대마다 그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미묘하게 흐름 따라 바뀝니다. 근데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에 대해서 노동시장 견조하다, 침체 우려 완화, 그래가지고 실업수당 신청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고용 침체, 경기 침체 우려 좀 덜었다 해서 미증시가 일제히 급등. 그래서 물론 나 봤을 때 사실 이 지표 한 가지 차이로 경기 침체였다가 경기 침체가 아니고 이러진 않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건덕지 하나로 또 시장에서 그냥 부각을 시킨다, 요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스닥 2.8% 상승을 했고, 당연히 미국은 지금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빅테크부터 해서 전 종목들이 다 상승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가장 메인이고,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좋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장 전부터, 근데 얘는 조금 아쉬운 게 중간에 한번 살짝 꺾였어요. 꺾여서 9.4% 마무리를 지은 건데, 일라이릴리는 이제 호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랑 좀 갈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반도체랑 비만 치료제 요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안 좀 미국 시장 저것 따라서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종목들이, 일반적인 종목들은 좀 지수 따라서 급반등을 했죠. 종목별로 조금 갈리지만 10%에서 좀 많이 나온 거 50%, 40%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일단은 반도체가 또 한번 또 받쳐줄지, 미국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일론 머스크 만남이 좀 있을 수 있다, 요거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부산 세계 지질 과학 총회, 엔비디아 실적 발표 9월 10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랑 해리스 첫 TV 토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이제 해리스 관련해서는 뉴스 엎치락 뒤치락 할 텐데, 일단은 아직은 해리스의 조금 더 지지율 높다, 이런 뉴스들이 어제는 좀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는 트럼프 뉴스는 제가 못 본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뉴스 중에서는 트럼프 관련해서 지지율 더 앞선다, 이런 뉴스는 좀 못 본 것 같고, 일단은 해리스 관련 지지율 뉴스들이 조금 계속 있기는 합니다. 해리스 관련해서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현대아품, 명문제약, 요런 애들이 이제 좀 대표격으로 움직이는 건 있고, 얘네들은 어제 이제 좀 쌍봉 맞고 밀리는데, 이게 그냥 쭉 꺾여서 내려올지, 아니면은 쌍봉 맞았지만 지지율 뉴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한번 또 땡기나.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도 어차피 보는 종목들 다 똑같아요. 재건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고, 건설 요쪽이 혹시나 그린벨트 또 어제 부동산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또 다음 주부터 해서 디테일하게 한 개씩 좀 진행이 될 것 같던데, 그것 따라서 이런 건설주들, 근데 이쪽은 이제 좀 모듈러 주택이다 보니 거리는 좀 있어요. 거리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 그런 걸로 세계물산 요 애가 좀 부각이 되고, 그다음 트럼프 관련 이슈는 또 조정 나오면은 계속 일단 볼 수 있겠죠. 미국 대선 시즌까지는. 그래도 여기서 재무 안 좋은 애들은 이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아직 그 재무 시즌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랑 이제 좀 거리감은 있죠. 상패 시즌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래도 재무 안 좋은 애들은 조금씩은 필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 뭐 한 8,400, 8,500을 좀 향해 갈지. 그래서 이제 코인은 그냥 무너지진 않고 갤럭시아 시리즈 이런 애들이 조금 자리는 밑에 내려와 있기는 하거든요. 낮은 구간인데 뭐 이슈 따라 움직이나. 그래서 이렇게 해리스랑 트럼프 이슈들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지수가 만약 좋으면 좀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지금 며칠 동안 좀 세긴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더 계속 퍼져 나가면서 뭐 더 강할지는 이후에 좀 보긴 봐야 되지만, 일단 뭐 좀 다른 섹터에 수급이 좀 쏠리고 하면은 여기는 오늘 조금 뭐 조정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요번에 좀 세가지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금 뭐 밑꼬리 달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일단은 요쪽 코로나 시리즈도 뭐 다음 주까지 일단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쪽 종목군들이 뭐 상한가 뭐 하루에 뭐 3종목 뽑아내고 상당히 세요, 상당히. 자, 그래서 요즘 4명 중에 1명은 뭐 코로나다, 그 다음에 없어서 못 판다, 코로나 확산에 진단키트 약도 동났다, 코로나 6차 유행 앞두고 치료제 품귀, 이런 뉴스들이 있고, 이제 뭐 코로나는 그것 따라서 뭐 조금 이쪽은 포인트가 2개가 되겠죠. 확진자가 이제 증가하는지, 그리고 그런 확진자에서 조금 더 가면은 해외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지, 이런 거 따라서 요거 2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확진자 포인트로 갔다가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지수에 대해서, 오늘은 일단은 반도체 쪽이 조금 움직임이 오늘도 좀 갭 뜨고 밀릴까요? 갭 뜨고 밀릴까 싶기는 한데, 오늘은 그래도 좀 좋겠죠. 뭐라도 좀 또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들어가서 지수 조정 나오거나 하면 해지 역할 하는 것도 있고, 그 정도 묶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해지가 원래 지금 중동 지역 이슈가 있기는 했는데, 이란 대통령이 뭐 보복에 대해서 뭐 좀 자제 촉구, 최고 지도자한테, 물론 최고 지도자의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게 이란이 이전에도 계속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한 번 정도는 때리지 않을까? 하지만 전면전은 엄청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뭐가 됐든 미국이 뒷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 따라서 뭐 이전처럼 또 액션만 취하고 넘어가려고 하나 싶기는 한데, 이쪽이 일단 이런 식의 그래도 대통령 발언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격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더 이쪽에 좀 이제 해지 돈이 쏠리는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헤즈볼라, 이란보다 먼저 이스라엘 공격할 수도 있다, 이란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이스라엘 공격 자제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 조금 중동 지역 이슈는 살짝 잦아들지. 그래도 여기는 결국 메인은 이제 때리냐 마냐가 엄청 중요한 건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거는 계속 전쟁에 대해서 지금 쉬고 싶어하는 액션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통해 가지고 뒤에서 뭐 압박을 받긴 하겠죠, 뭐 바이든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겨내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바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포지션 때문인데, 그래서 그거 따라서 그래도 아무리 대통령이 막 자제해달라 자제해달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뭔가 계속 공격하고 하다 보면은 좀 때리긴 때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중간에서 조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보복 공격 D-Day 10일에서 뭐 13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헤즈볼라나 뭐 다른 뭐 하마스 등의 이제 집단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또 계속 감행하는지. 얘네는 이란한테 이제 지원을 받지만 계열로 보면은 이란 대통령 계열보다는 요 최고 지도자 계열에 좀 가깝겠죠. 아주 여기가 좀 복잡해요. 종교 이쪽 엮여 있고 한데,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중동 지역 불안 요소가 꺼지진 않았고, 그리고 이게 또 경기 침체라는 게 또 잡힌다라고 이제 부각이 되면은 유가가 조금 또 오르는 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구나, 경기가 아직 나쁘지 않구나 하면, 어제 유가 1% 조금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따라 엮이는지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식량까지 해가지고 해지는 지금 방산, 원유, 해운, 식량, 코로나 이렇게 해서 시장에선 섹터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중동 지역 이슈는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흥구석유, 한국석유 여기는 이제 원유 쪽이고 천연가스는 GSE, 그 다음에 방산주들, 그리고서 해운 시리즈 흥하해운이랑 STX 그린로직스, 얘네가 어제도 움직임이 좀 있기는 했는데 이란 대통령 발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는 계속 여태까지 며칠 동안 밀리더라도 이제 이슈 한 번을 좀 기다리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란 대통령 어제 그런 발언 때문에 어제는 조금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얘는 결국 이슈 기다리고 할 거면은 18,000 요 자리는 좀 안 깨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5일선에다가 지금 이제 구간이 결국 요 구간을 좀 팍하고 치고 못 나가면은 쌍봉 개념도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주변에서 또 뭐 이벤트, 얘는 이벤트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뭐 Q10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랙아웃 같은 거 키워드. 블랙아웃은 근데 현실적으로 좀 그냥 바로 탁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저런 전력 수요라던가 뭔가 좀 캐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쉽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변압 전선 이쪽 섹터도 이번에 이제 지수 반등과 함께 상당히 센 종목들이 많았죠. 현대일렉 같은 경우 우량주 시총이 좀 있는데도 120 밟고 뭐 30% 돌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뭐 변압 전선 시리즈는 여기는 뭐 또 하반기 내내 좀 체크할 부분은 있을 것 같고, 오늘 일단은 좀 반도체 쪽을 이게 반도체가 최근에 자꾸 아쉬워가지고 시장이 또 그런 것도 학습을 하기는 하거든요. 한 번, 두 번 건드렸는데 얘네 계속 약하네? 그러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되면은 매매를 하더라도 조금 수익 주면은 그냥 바로 팔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엔비디아 내년 5세대 HBM 소비 점유율 85% 전망 이런 내용도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삼전이랑 하이닉스 필두로 뭐 CXL 키워드들, 그 다음에 뭐 YC, DI 이런 종목들, 그리고서 뭐 네오셈, 엑시콘 얘네는 CXL 뉴스, 그리고 HBM, 엔비디아 따라서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거랑 이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등등 해서 오늘 일단은 반도체를 좀 봐야죠. 얘네가 오늘도 뭐 또 그냥 아침에 갭 뜨고 쭉 힘이 빠질지 모르지만 최소한 당일 추이랑 엮어서 반도체를 일단 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미국 지수 오르면은 결국 반도체가 엮여 있을 확률이 정말 높고, 그것 따라서 반도체 애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어제 노무로 디스크는 조금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일라이릴리가 일단 실적이 좀 호실적으로 9.5% 상승 마감을 지었고, 바이오는 뭐 그냥 계속 따로 놀아요.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금리나 키워드 이거에 대해서 바이오가 가장 부각되는 그런 업종 섹터이기도 하고, 첨생법 이슈 이어지고, 그 다음에 각종 개별 재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어제도 바이오 좀 세기는 했는데 얘는 진짜 강해요. 아주 삼천당 제약부터 해가지고 여기 페트론, 라파스, 뭐 DXVX, 대봉 LS 이런 애들이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 어제 블루엠텍은 한번 또 부울쑥 치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만 치료제는 뭐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대장이 바뀌는 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 묶어서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바이오는 뭐 최근에 잘 나가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강한 애들, 그리고 시총이 좀 있는 애들은 일단 기관애인 수급 이런 것들 같이 당일주의랑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이오는 좀 대표적인 게 최근 삼바, 셀트리온 이쪽이 일단 등치 제일 큰 애들이죠. 근데 둘이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뭐 알텔은 그냥 코스닥에 이제 뭐 대장 바이오급이고, 대장 바이오급이 아니라 대장 바이오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넥스, 삼천당 이런 것들을 필두로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 승인 기대감은 이제 2주 정도 남았어요. 그 23일, 22일 이때다 보니까, 자, 그래서 뭐 재료 있는 것들이라 HLB도 또 뒤에 재신청 이런 게 이어지기는 하겠죠. 재신청이 일단은 10월달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조금 땡길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할 거다 하다 보니 이제 뭐 8월이나 9월 중에 갑자기 한번 탁 등장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대한고래는 조금 조정 나오거나 하면 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여기도 어차피 해외 기업 자본 유치 이 키워드가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번 달 중에 주관사 입찰하겠다, 요건 좀 있었고,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이 어제까지는 이제 좀 지수 돌리면서 지수랑 같이 종목들이 반등을 했지, 사실 뭐 뉴스를 막 좋은 거 개별적으로 테마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특성이 어제까지는 호실적 뉴스들 붙이는 그런 종목들이 또 뭐 잘 가고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오늘은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좀 좋았고, 지수 따라서 반도체 바이오 요거랑, 그다음에 해리스 뉴스는 지지율 쪽은 해리스가 좀 계속 있기는 해요. 또 뭐 트럼프, 그다음에 해리스 요것들, 그리고 시장이 또 갭뜨고 밀리냐 이런 좀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임이 바뀔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했지도 그냥 막연히 지수가 저 미국이 저런 식으로 갖다 막 계속 움직여 주면은 그거는 이제 뭐 좀 지수가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 발표에 따라서 좀 탄력을 받았다, 힘을 좀 받았다 느낌이지, 와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가 아예 사라졌구나,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리겠구나, 이런 생각은 아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이런 거는 지금 계속 하반기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루마다 조금 움직임이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를 좀 필두로 반도체를 일단 앞에 두고 나머지 이슈들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테마가 추가되진 않아요. 지금 뭐 뉴스 같은 게 새롭게 있진 않고 하다 보니까.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한 주 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